대한민국 구석구석부터 우리 동네 크고 작은 소식들까지 생생하게 배달해드립니다. 어바웃 우리 동네. 안녕하세요, 이용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지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조금 전 속보를 보니까요, 4,335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부터 오늘까지 전남 동부지역이 또 청정 지역이라고 또 불렸었는데 결국 여수와 순천, 광양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확진자는요, 광양시 중마동에 거주하는 30대 주부로 알려졌는데요. 네. 울산에 거주하는 시부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잠시 후에 광양시 보건소를 직접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어바웃 우리 동네, 지금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수 MBC 유튜브 채널, 여수 MBC 프라임 채널에 접속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6시 25분에 장소와 상관없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함께 직접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사연 받겠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어바웃 우리 동네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해주시고요. 채팅창에 글과 사진들, 동영상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아주 푸짐한 선물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크루즈, 레일바이크, 테마파크, 루지 이용권 드리고요. 갓김치와 갓피클까지 선물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일주일간 보내주신 사연들을 다 모아서요. 총 2분을 선정을 합니다. 2분께 스페셜한 선물도 드리는데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여수제주간 1등석 왕복 승선권 2매와 리조트 호텔 숙박권, 레스토랑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첨자 선정일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확진자가 발생한 광양시를 연결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염병 관리팀 백현숙 팀장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양시 보건소 백현숙입니다. 네, 오늘 또 확진자가 나와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오늘 확진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병원에 파악한 결과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분이 어디에 계시죠? 지금 순천의료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경증이라서 참 다행인데요. 확진자 가족에 대한 검사도 진행이 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 1명하고 자녀 2명도 함께 검체 의뢰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예. 시민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처음 검사에서는 이제 음성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뭐 2차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검사는 가족들은 한 차례만 이루어집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후에 가족 3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검체를 의뢰해 놨습니다. 예. 네, 2차 검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네, 오늘 밤 10시경에 나올 것입니다. 오늘 10시요? 밤 10시쯤이요? 네. 예. 네, 확진자의 동선을 궁금해하시는 시민들도 많은데요. 동선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이분은 그 집에서 육아 중이라 이동 경로 파악한 결과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뭐 언론 보도랄지 아니면 뭐 개개인 SNS 같은 것들을 보면 마트에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아, 그건요. 이분이 증상이 2월 26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동선 파악 기간은 2월 25일부터 해당됩니다. 예. 마트는 그 기간 전에 이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선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광양시에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신지요? 네,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전남 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그 일반 진료는 중단시키고 공중보건의사 전원이 보건소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후일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 읍면동에 대해서 저희가 국외 방역업체에 입탁해서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및 LF몰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손소독제를 배부하였고 또 이제 포스터나 배너 이런 홍보 전단을 부착하여서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관련돼서 증상이 보이거나 의심 환자로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열 있거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거주지 보건소나 전라남도 상담센터인 061-120번 그리고 1339에 전화 상담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전화 상담 후에
검사가 필요한 분에 한해서 시간 예약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을 검사할 수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기다리지 않고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의심 증상이 있으면 061-120 그리고 1339번을 우선 전화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시민분들께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되도록이면 단체 모임이나 외출은 삼가하시고요. 외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가리기 지침하기 등 개인 위생수칙 및 예절을 적극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염병 관리팀 백현숙 팀장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오늘 확진자가 나온 광양시를 포함해서 여수 1명, 순천 1명, 이렇게 광양 1명 이렇게 좀 발생. 네, 맞습니다. 앞으로 1, 2주 사이가 고비가 될 거라고 하니까요. 다른 지역 방문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임이나 행사 등도 미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오늘 교육부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를 한 차례 더 했습니다. 3월 23일까지 연기를 한 건데 아이들이 가정에서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인 거 아시죠? 코로나19의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 국민의 관심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첫 소식으로요.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상 속에 바이러스 퇴치법이 있다고 하는데 대전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똑주부가 드리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있죠?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개인위생과 소독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요즘. 매일 사용하는 침대부터 이불이며 옷까지 똑소리 나게 관리해볼까요? 세상에. 어떡해. 어떻게 눈만 뜨면 이렇게 그냥 겁나는 소식만 나. 이래가지고 어디 밖에 나가겠냐고. 그래. 이럴 때는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게 최고지. 집이 가장 안전해야 되는데. 온 가족의 보금자리인 우리 집. 그런데 자주 세탁하기 힘든 소파와 침구, 매트리스까지 위생 상태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새봄 이사와 소독을 계획하는 주부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 때문에 위생에 더 신경 쓰인다고요. 우리 집의 위생 상태를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나름 쓸고 닦고 열심히 하는데도 네네.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먼지들도 분명히 있고 또 저희 아이 장난감 같은 것들 제가 일일이 닦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80점 정도는 그래도 후하게 주지 않을까. 네네네네. 이불, 침구. 요거 뭐 소독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세탁은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시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매일 털기도 하고요. 침구 청소기도 돌린다고 하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워낙 이불이 두꺼운 이불을 좀 사용해요. 저희가 따뜻하게 자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털어도 확실히 이게 먼지가 잘 빠지는지도 걱정이 되고 세탁기를 돌려도 꽉 차니까 이게 잘 빨리는 건지 늘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매트리스 자체도 세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매트리스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매트리스 소독 전문가 송성규 씨, 오늘 잘 부탁드려요. 특히 요즘 들어서 청소 소독 의뢰가 많아졌다면서요? 요즘 들어 코로나19라든가 그리고 봄철 또 맞이해서 이사철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문량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예. 자, 그럼 매트리스 관리를 시작해 볼까요? 성인 남자 둘이 들어야 될 만큼 무겁고 큰 매트리스. 얼핏 보기엔 오염 하나 없이 깨끗해 보였는데요. 앞뒤는 물론 모서리 부분까지 모두 빨아들입니다. 잠시 후 필터를 확인해 봤더니 꽤 많은 오염물이 보이죠? 아니 이렇게 깨끗한 매트리스에 이렇게 많이? 진드기가 사람의 각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항상 진드기와 사람과는 공생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또 사람 몸에서 나오는 땀이라든가 이런 게 매트리스 다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드기가 서식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매트리스입니다. 너무 놀랍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도 되고 그래요. 네, 안 그래도 큰 눈이 더 커졌는데요. 사실 매번 이럴 때마다 청소 업체를 부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주부님들을 위한 꿀팁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부님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계피와 알코올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피와 알코올입니다. 진먼지 진드기 퇴치제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입니다. 계피와 소독용 에탄올만 있으면 되는데요. 계피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그릇에 담고 같은 비율로 소독용 에탄올을 넣어서 우려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고요. 이게 또 갈색을 띠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염의 소지가 있잖아요. 또 하얀색 쓰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매트리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알코올 100mg, 계피 오일 60방울이면은 간단하게 계피 스프레이가 또 완성됩니다. 완성된 계피 스프레이를 소파와 침구, 매트리스에 뿌린 다음 5분 정도면 진드기가 죽는다고 해요. 그대로 두지 마시고 청소기로 흡입하고 환기를 시켜주면 됩니다. 어때요? 마음까지 개운해지죠? 이렇게 하면 끝. 오케이. 요즘 외출할 때 필수품은 손소독제입니다. 자주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안 되신다고요.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곳일수록 소독제가 요긴하게 쓰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는 곳마다 품절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은 말이죠. 안녕하세요. 야, 여기 오니까 뭔가 이렇게 개운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야, 여기 기분 탓일까요? 기분 탓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향기 때문에 아마도 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소독제를 부탁해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장정현 씨입니다. 요즘 손소독제가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가격도 많이 올라서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손소독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가정에서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머, 내가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간단하게라고요? 네. 손소독제 만들기에 필요한 3가지 재료. 티트리 오일과 소독용 에탄올 그리고 정제수만 있으면 오케이. 약 한 75% 정도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자체로 지금 살균 소독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손 소독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10% 정도 낮춰줄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 자극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알코올 함량을 낮춰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알코올과 정제수의 비율은 9대1. 정제수 말고 나는 보습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글리세린을 넣어주시면 돼요. 티트리 오일이라는 제품을 넣을 거예요. 살균 소독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알코올과 글리세린 그리고 티트리 오일까지 넣고 천천히 저어준 다음 휴대용 용기에 담으면 손소독제 스프레이 완성.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젤 타입의 그 소독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화장품 가게나 아니면은 뭐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알로에 젤. 그 다음에 알코올은 95%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 고농도의 에탄올이 들어가야 돼요. 35g 정도 알로에 젤을 먼저 비커에 넣어 주시는데요. 3대7의 비율로 알로에 젤과 알코올을 넣으면 좋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부어가면서 저어줄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넣고 적게 되면 잘 섞이지 않고 알로에 젤이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소량을 넣어가면서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농도가 조금 더 있는 그런 질감을 내기 위해서 알로에 젤을 많이 섞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알코올 함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독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골고루 잘 섞인 소독제를 휴대용 용기에 담았다가 수시로 사용하면 정말 좋겠죠? 야, 요거 사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눈으로 보니까 안심도 되고. 이런 거 말고 또 이런 제품도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것도 뭐예요? 내 몸, 그리고 이제 의류, 가방 등을 소독하는 그런 섬유 소독 스프레이예요. 세상에 향기까지 더불어 나니까 그렇죠. 기분이 좋은데. 그리고 향수 대용으로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손 소독제로 왠지 1% 부족하게 느낀다면 섬유 탈취 스프레이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수알코올이라고 불리는 고농도 알코올을 사용해서 말이죠. 아니 말이죠. 뭐 들어갈 틈 없이 살균 소독도 말끔하게 다 마친 것 같은데 뭐가 더 남아 있어요? 네, 지금부터는 실내 인테리어 효과도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향기 방향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소독제 냄새가 부담된다면 방향제를 만들어 원하는 곳을 향기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석고가루에 정제수를 넣고 풀어준 다음 틀에 부어 장식을 하는데요. 20분이면 석고가 말라요.
폐포가 이 향 오일을 흡수하고 있다가 천천히 공기중으로 조금씩 발향시키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2, 3주 정도 얘가 천천히 향을 내보내게 됩니다. 잘 마른 석고 표면에 아로마 오일을 넉넉하게 뿌려서 벽에 걸어주면 됩니다. 걸어두고 나니까 예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집안의 소독부터 향기까지 더해주는 역할까지 아주 똑똑하네요. 야, 우리 집안의 바이러스 발도 못 디디게 말이에요. 빠이빠이 인사를 좀 해야겠는데요. 빠이빠이. 연일 보도되는 뉴스 때문에 우리 집 위생 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는데요. 똑주부가 소개해드린 알뜰하면서도 확실한 노하우로 가족들의 건강 챙겨보세요. 손 소독제 요즘 참 많이 필요한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환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머리가 띵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 활짝 열고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도 어느새 40일이 지났잖아요. 손 씻기 그리고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하는 것들 다 중요한데 예방 수칙을 귀가 아프도록 들으셔도 계속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고 계시면은 더 들을 건 없겠죠, 아무튼. 예, 그런데 네. 이게 다 우리의 건강을 위한 또 약속들이니까 좀 잘 지켜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물론 지금 약국에서 알코올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고 저희도 그렇죠. 마스크를 잘 쓰시라고 이야기해도 저희도 사실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를 좀 믿고 빨리 구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윗동네 전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1인 방송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만나볼 주인공 역시 크리에이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어머니의 손맛을 만천하에 전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가 되신 분을 만나러 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놓고 운동도 하고 어머니의 일상도 들여다보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손맛을 따라하는 크리에이터 강태길 씨. 올해로 4년차 크리에이터 태길 씨의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깐깐한 쪼꼬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크리에이터 선배님을 뵈러 왔는데요. 제가 이런 1인 미디어 방송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아직 동영상 개수가 5개, 그리고 구독자는 또 엄청 좀 적기도 하고 해서 선배님한테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 크리에이터 깐깐한 쪼꼬미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합방 요청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영광이죠. 3만 구독자와 소통 중인 크리에이터 태길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라고 하시죠? 채널? 깐깐한 쪼꼬미입니다. 깐깐한 쪼꼬미라는 뭐라고 하시죠 아까? 모르시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제가 좀 채널에서 허당이에요. 오늘 뭐 하신다 그랬죠? 오늘 어머니랑 장을 담글 거예요. 장 담그는 날. 된장. 태길 씨의 방송에서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가족들인데요.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주인공 바로 백구입니다. 채널의 주인장님이세요. 예. 저는 그냥 PD. 그래서 주부. 장 담는 것을 또 찍어가려고 오시네요. 잘 알려 드릴게. 잘 보고 잘 배워서 집에서 다 먹는 것만이라도 휘어서 잡수셔요. 오늘의 콘텐츠 바로 장 담그기인데요. 수십 년간 지켜온 어머니의 손맛 공개합니다. 곰팡이 쓰리하여. 와, 곰팡이가 제대로 폈는데요? 어머. 장맛을 결정하는 소금물은 날달걀로 그 농도를 측정하면 되는데요.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태길 씨입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것들은 다 남기고 싶더라고요. 제 그냥 어떤 나름의 목표? 어머니가 하셨던 요리나 김치나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건강 이런 것들 챙겨주시는 것들은 다 남기고 싶더라고요. 앞으로 갈수록 힘이 없어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힘이 있으실 때 담고 싶어가지고.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암 수술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전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태길 씨인데요. 답답함을 잊기 위해 집어든 카메라가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마무리. 요런 거는 왜 넣는 거예요?
배내지 말라고. 방부제 역할 뭐 그런 걸 거예요. 이게 천연 방부제 역할. 특별히 더 만나갔다. 된장도 만나갖고 간장도 만나갖고 이렇게 여러 어른들이 와서 이렇게 담았은 게로 특별히 우리는 만나게 먹자이. 태길 씨네 장맛 기대됩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이제 여기까지만 해요. 누가 보면은 정답극이 완성! 엄마 여기 보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2차전 있어요. 우리 된장라면 맛봐야 돼. 된장 라면밥을 위한 재료 탐색. 작년에 네. 이제 이게 담은 된장인데요. 드디어. 예. 벌써 냄새부터가 다른데요? 뚜껑 닫아. 이렇게 좀 먹어야겠다. 깊이가 다르네요. 아 깊이가 달라요. 아, 확실히. 이거 먹은 순간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어떤? 고추를 찍어 먹고 고추를 싶어요. 찍어. 역시 방송은 장비빨? 크리에이터를 하려면 예. 이렇게 비싼 장비들을 써야 하나요? 전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휴대폰이 워낙 좋기 때문에 휴대폰만 가지고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워낙 이렇게 활동하면서 찍는 그런 게 있어서 예 그럴 때 저런 액션캠 가지고 찍는 게 구독자 3만 명과 소통하고 있는 태길 씨.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댓글도 있답니다. 어머니 고추장 담는 영상을 올렸을 때 댓글이 딱 하나가 올라왔어요. 이 영상은 미래의 보물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남겨주셔가지고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그 영상을 찍었을 때는 이건 내 어떤 보물이다 생각하고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더 열심히 찍었던 것 같아요. 고기를 좋아하세요? 고기도 좋아하죠. 기분이 저기압일 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시죠? 고기 아프다. Exactly. 자, 드디어 완성된 오리고기 된장 라면. 본격적인 먹방 타임 시작해 볼까요? 오리고기를 넣은 된장라면을 끓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형이 산책을 가가지고 백호랑 산책을 가가지고 대신에 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된장라면 너무 궁금한데요? 순구방구 태길이와 깐깐한 쪼꼬미의 합동 방송. 자, 면치기 기술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다시. 국물이 너무 없어서. 직접 담근 된장과 직접 담근 김치와의 만남. 그 궁합은요, 오늘 태길 씨와 지은 씨와의 만남처럼 찰떡궁합이랍니다. 먹다 보니까 여기 오리고기도 있고 양파도 있고 파도 다 이렇게 듬뿍듬뿍 들어가다 보니까 네. 집밥 같아요, 집밥. 엄마가 해준 거 먹을 때는 그런 소리 한 번은 안 들어봤는데 이제 자기가 험선아부터는 항상 엄마 고맙다고. 엄마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사는지를 몰랐다고 항상 엄마 고맙다 소리를 만나래요. 만나래요. 저는 이제 3년이지만 어머니는 뭐 60년. 계속 해오셨어요. 이제 듣네요, 어머니. 맛있는 집밥도 먹었겠다. 지은 씨, 주특기인 설거지 실력 발휘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깐깐한 쪼꼬미님 오셔서 설거지도 해주시고 예 되게 좋으신 분이니까요. 저기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촬영이 끝나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은 태길 씨. 그동안의 노력이 키보드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 살림하고 그리고 또 편집까지 하면은 사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장 담그는 것도 매년 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년 찍는 거예요, 그냥. 근데 찍는데 영상이 똑같지는 않죠. 예. 이 해는 어떤 느낌이고 어머니 컨디션이 또 틀리고 또 뭐 말씀하시는 것도 틀리고 하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어떤 그런 컨텐츠죠. 예.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 그냥 어떤 사명감에 하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과. 답답한 일상 속 돌파구로 선택한 1인 방송이 이젠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장이 됐습니다. 태길 씨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겐 구수한 어머니의 손맛이 잘 전달되길, 또 태길 씨 가족이 좀 더 행복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제 경쟁자분 두 분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초조해요. 저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아 진짜 위협적이고요. 구독자가 무려 3만 명이었잖아요. 1인 방송에 관심이 있는 1인으로서 정말 부럽고 네.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지금. 아직 시작 안 하셨잖아요. 근데 찍긴 경쟁자가 열심히 찍고 있어요. 아니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일상을 담고 기록한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공유하는 것도 인상적인 또 댓글이 이건 나중에 또 보물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주연을 맡고 계신 우리 어머님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길 어바웃 우리 동네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어바웃 우리 동네 가족분들의 소소한 일상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연 보내주셨을지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열려라 톡톡. 김진홍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역업체에서 사무직을 담당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장님이 직원들이 밤낮으로 살균 소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셨는데 방역업체에서 일을 하시는군요. 와, 요즘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체 방호복을 또 입고 또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모든 시설들 요즘엔 다 방역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일이 좀 과중되실 것 같습니다.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어서 귀여운 네. 사진도 함께 보냅니다라고 하시면서 나간읍성에 도자기 만드는 곳이 있어요. 오봉이라고, 오봉이 그 그릇을 말하는 거죠. 하얀색 오봉이? 항아리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셨는데 무엇일까요? 그러게 한번 확대, 예, 저 뒤에 있는 하얀색 도자기 같은 것들. 아, 강아, 아, 저희 따뜻한가 봐요. 저기 들어가 있네요, 강아지가. 아니 오봉에 왜 강아지가 들어있네요? 그렇구나. 참 특이하긴 하네요. 아, 이색적인 안락하네요, 풍경이긴 하네요. 근데. 예. 네, 너무 귀엽네요. 사연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만나볼까요? 네. 코로나로 심란한 요즘 두 아이들 밥 해주느라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은 외할머니께 맡기고 신랑과 함께 콧바람 쐬러 나왔답니다. 네. 사람들로 바글바글했던 종화동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무섭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집에서 탈출은 너무 행복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데이트하고 일단은 계시네요. 맛있겠네요. 예, 일단은 네. 맛있겠고 아, 어쨌든 간에 그렇네요. 코로나 뭐 무섭긴 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앞서 보셨던 것처럼 방역도 이렇게 다 하고 있고요. 개인 그렇죠. 위생 관리들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끔씩 좀 나가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겠고요. 한 번 더 방송 말미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사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Hey, hey, what do you say? Today's my lucky day. Hey, hey, what do you say? Today's the day. 네, 3월 처음으로 보내드리는 월요일, 3월 2일 월요일 생방송 어바웃 우리 동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7시 3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봄 날씨를 방불케 할 만큼 바람도 공기도 따뜻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서 하루 종일 맑고 파란 하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흐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낮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포근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인 만큼 기온은 점차 올라서 따뜻한 초봄 날씨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하나의 주제로 만나는 알찬 시간,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섬 이야기 오늘 해볼 텐데요. 섬 전문가이자 전라남도 섬 전문위원 정태균 위원 모시고 오늘 이야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좀 뒤숭숭한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뭐 지구적 재난 상황에 네. 같이 협조하고 지내고요. 뭐 다른 때하고 다른 거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네. 또 섬 주민들 또 상황도 살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연리욱 연도교 개통식을 가진 낭도 등에서는 지난주부터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시키고 있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섬은 비교적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사항들은 없고요. 그래도 뭐 섬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섬에서 다른 때보다 방문 요청을 조금 자제해라. 자제해라. 예, 예. 그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시게 하고요. 저희들도 들어가겠다 하면은
본인들이 나오시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청정 지역인 섬도 뭐 예외는 아니라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육지와 특히 접근성이 좋은 섬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노인회관이랄지 복지회관이랄지 지금 폐쇄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섬 여행을 좀 떠나보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최근에 좀 섬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 요즘에 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이 섬을 직접 구입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다면서요? 최근에도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섬테크, 섬과 섬테크. 재테크를 또 조합해서 이렇게 용어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예. 최근 경매에서 감정가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와. 그 신안의 증도 아래쪽에 까치섬이 이 낙찰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증가된 것 같고요. 예. 아마 이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투자 행태가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해보고 네. 이 까치섬이라는 데가 인근에 관광 단지가 조성이 돼 있어서 조금 기대감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 이전에도 뭐 진도나 남해 이례적으로 고가에 낙찰이 된 적이 있어서 아마 무인도에 대한 관심도 투자가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무인도를 사고 판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네. 재테크라는 게 결국에는 수익성을 보고 하는 건데 투자한 만큼의 가능성을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어서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인식들이 무인도는 국가 소유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등록된 무인도 수가 2,878개. 그중에 약 절반 정도 46%가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사유지도 무려 44%나 되고요. 또 공유지나 복수 소유가 한 10% 정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무인도서는 무인도서 관리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환경부와 함께. 그래서 절대 보전 지역, 준 보전 지역, 이용 가능 지역, 그다음에 개발 가능 4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별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다 제한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투자 가능성을 살펴보기 전에 관리 유형을 먼저 따져보고 이후에 토지 용도별 규제를 잘 살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보고 사셨다가 개발이 되겠지 하고 사셨는데 절대 이용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절대 개발할 수가 이제 없는 거니까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투자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 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섬테크의 장단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섬에 대한 다양한 관심의 표현 중에 하나, 그게 뭐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이를테면 무인도 하면 뭐 지중해, 카리브해 연안의 섬들, 남태평양의 섬들, 뭐 환상의 무인도 체험을 기대하시는데 실제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섬은 열악하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조금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직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 체계가 더 등록해야 될 수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통계와 관리 방안이 좀 필요하고 되도록이면 저는 공공 영역에서 수용을 해서 공적인 용도로 무인도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섬 여행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지금 뒤숭숭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음만이라도 조금 청정한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오늘은 넘자바다, 여자만 한가운데 드넓게 자리한 이 노루섬 보성 장도라는 곳으로 가볼 텐데요. 네. 이 보성 장도는 이 벌교 읍 소재의 여러 섬들 21개 중에 가장 큰 섬이고요. 인근에 지주도와 해도가 분포하고 있고요. 이 갯벌과 꼬막, 그다음에 널배, 그다음에 순박하고 야무진 주민들이 5개 마을에 약 200여 명이 살고 계신 섬입니다. 벌교 상진항에서 하루에 2번 뱃길로 30여 분 가고요. 매일매일 배 시간이 물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보성군청 홈페이지에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네. 여행하기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정말로 특별함이 있는 섬이고요. 또 벌교 읍에서 벌교천 다리에서 출발하는 예전에 그런 이 갈대밭 사이로 지나가는 배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다니고 있고 또 섬에 도착하면 마을을 곳곳을 다니는 마을 버스가 운항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보성 장도에 대한 풍경도 이제 쭉 함께 하셨는데 굉장히 좀 아름다웠어요.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근데 장도고라는 섬 이름이 좀 많이 익숙하거든요. 예, 여러 그렇습니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장도가 섬 이름 중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수에도 2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신안에는 무려 5개가 있습니다. 5개요? 네, 아. 고흥, 또 완도, 보성 이렇게 있고요. 대부분 섬의 형태가 길게 늘어져 있다 그래서 길장자를 쓰는데요. 여수장도와 보성장도만 노루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노루섬이라고 해서 네. 한때 코끼리 유배지로 그렇게 좀 장도가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었어요. 코끼리 유배지. 예, 그렇습니다. 예. 조선 왕조실록에 코끼리를 일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이 코끼리가 일은 안 하고 먹기만 엄청 먹고 네. 그러다가 이 코끼리를 비난하는 또 신하가 코끼리한테 밟혀 죽어가지고 이 코끼리를 전라도 장도로 유배를 보내라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개봉한 영화 천문이라는 영화에서도 세종과 장영실이 물시계를 제작하는 과정에 코끼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에 있었던 코끼리를 어떻게 했냐? 전라도 장도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 학계에서는 과연 이 장도가 어디냐? 보성장도냐, 여수장도냐 서로 옥신각신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왕실에서 목장으로 아마 관리시키기 위해서 보냈을 거다. 그래서 여수의 율촌에 있었던 장도라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후에 이 율촌 장도가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부 매립화돼 버렸어요. 그랬죠, 예. 예,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자연스레 보성장도로 물려가게 됐고 실제로 이 율촌의 장도를 개발하기 전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어서 이 율촌 장도를 보성 장도로 오해하고 보성 장도가 부동산 투기가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그럽니다. 예. 네, 비하인드 스토리 듣는 거 재밌네요. 네. 네, 그렇다면 여러 장도 중에서 보성 장도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장도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자연유산도 준비하고 있을 만큼 아름다운 섬인데요. 2016년에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돼서 주민주도 섬 가꾸기를 올해 5년 차 차근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뻘배가 있는 풍경의 안기다. 주제가 참 서정적인데요. 섬의 속도에 맞게 방문객을 맞이하는 준비가 지금 한창이고요. 또 이 여자만 갯벌과 여유롭게 펼쳐진 바다. 이 국가 어업 유산으로 지정된 이 뻘배의 어업 부분 뭐 이게 참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네. 습지 보호구역, 람사르 습지, 갯벌 도립공원 이미 3관왕을 했고요. 지금 올해 아마 심사 중인데 네.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될 예정입니다. 예,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사진 보셨습니다만 노을 질 때 그 어머니가 뻘배 타는 풍경이 참 인상적이에요. 참 멋있었는데 갯벌이 좋다는 건 역시나 먹을거리도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많이 먹고 다녔습니다. 장도 다니면서 전국 최대 꼬막 생산지죠. 흔히 말하는 벌교 꼬막으로 브랜딩돼서 나가는 게 80%가 이 장도 꼬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요? 예, 예. 그렇구나. 그다음에 꼬막 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식도 이 장도 어머니가 개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원조군요.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제상에 오르는 비싼 꼬막, 참꼬막이라 그러죠. 그건 대부분 장도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봄까지 꼬막철이면은 뻘배를 타고 갯벌을 종횡무진 누비시는 게 이 장도분들의 일상이고요. 이 한 조각 판자로 가족의 생을 책임지는 이 장도 어머니들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낙지나 망둥어, 뭐 칠개, 피굴, 바지락 참 이 갯벌 생물들 참 좋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참꼬막이 생산량이 급감해가지고 종패를 뿌려도 폐사율이 높고 시름이 깊으시긴 한데요. 아마 주변의 서식 환경에 오염원이 증가돼서 좀 변화된 게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참 안타까운데요. 앞서서 많이 먹고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음식도 궁금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꼬막 요리도 다 좋고요. 꼬막도 무침도 해서 뭐 국도 그렇게 먹고 낙지와 돌게 요리도 잘 하셔요. 특히 또 게스트하우스 식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한번 드셔볼 수도 있고요. 근데 특별한 음식을 꼽으려면 저는 피굴 요리를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피굴 요리. 굴 요리인데요. 네. 이 피굴이 일종의 굴을 반숙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굴 먹을 시기가 거의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옛말에 보리가 피면 굴을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벚꽃이 지면
또 굴을 먹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 서양에서도 알자가 없는 달에는 굴을 먹지 말아라 해서 5월과 8월은 피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장도에서 먹은 피굴 요리, 이 껍질째 굴을 삶아요. 그래서 이제 쫄깃하고 찰지게 한 다음에 이것을 찬물에 넣습니다. 찬물에 넣어가지고 마늘하고 소금 간하고 깨소금 뿌려서 레시피 간단하죠. 네. 이거를 들이마시면 네. 찬물을 그냥 같이 마십니까? 예. 동치미 국물 시원하게 먹는 뭐 그런 와, 느낌으로 이색적이네요. 굴이 목에 꿀딱 넘어갑니다. 오, 그런 요리 또 처음 들어보네요. 예, 재밌는데. 맛있습니다. 예. 코끼리랑 꼬막과 함께 또 장도를 유명하게 만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소와 노부부 이야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 한 텔레비전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소는 과거에 이 육지 농사와 그다음에 자식 농사까지 책임졌던 그렇죠. 중요한 가족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8순이 넘은 노 부부가 이 소와 함께 20여 년 이상 같이 살아오셨는데요. 그래서 송아지도 20마리 놔주고 같이 농사도 짓고 마늘밭, 땅콩밭 뭐 이렇게 일구기도 해가지고 이게 방송에도 소개가 됐고요. 방송에서 이 할아버지께서 이 소를 죽으면은 내가 꼭 묻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서 그 약속을 재작년에 소가 죽었거든요. 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일구었던 목섬이라는 노두로 이어진 무인도에 이 소를 묻어서 지금 소 무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전국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탐방로를 따라서 네. 가시다 보면 이 소가 묻혀 있는 무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예. 저도 이곳에 가게 되면 한번 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고 싶은 섬 장도에 가면 보성 장도에 가면 여긴 꼭 들려봐라 하는 곳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저기가 다 마음에 와닿으실 겁니다. 아마 이 가장 높은 지점이 76m 정도. 전체적으로 완만하죠. 그래서 이 전체 장도를 꼬막길과 뻘백길 이렇게 이름 붙여서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탐방로가 섬과 어울리게 조성이 돼 있고요. 또 일상적으로 물이 들고 나는 풍경이 좀 다릅니다. 물이 빠졌을 때하고 물이 차 있을 때하고 다르고요. 그래서 곳곳마다 발길을 좀 멈추게 하고 특히나 일몰도 아주 좋고요. 호젓한 분위기 이렇게 쭉 걷다 보면 하방금 전망대나 북두름섬이나 뭐 이런 데에서 전망을 좀 감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신경 선착장 그 배가 닿는 곳에서 끝에 있는 마을까지 자전거로 돌아보는 것도 예. 장도를 또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가고 싶은 섬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나눠봤습니다. 장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 좀 아닐까 싶은데 장도가 갖고 있는 뭐 과제랄지 좀 해결해야 될 건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세요? 평생을 뻘과 함께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방문객 수 제로에서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계셔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머물게끔 하기 위해서 마을 회관도 리모델링 하고요. 마을 식당과 게스트하우스도 운영을 하고 마을도 산뜻하게 지금 개설을 하고 있고요. 또 대촌 마을에도 게스트하우스 만들기도 하고 배가 닿는 곳에 이 방문객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나 또 특산품 판매장도 지금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장도의 고민은 초등학교가 최근에 휴교가 됐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학생 수를 더 늘려서 좀 작은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 또 보성 벌교읍에서 직접 장도로 바로 들어오는 갈대밭 사이로 들어오는 항로가 있었는데 지금 중단이 돼서 다시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평생을 물때에 맞춰서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섬의 속도에 맞춰서 느리지만 야무지게 주민 주도로 준비하는 게 이 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참 매력적인 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섬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들 다시 한번 좀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연을 도착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열려라 톡톡. 김양수님입니다. 여기는 여수 연도라는 섬입니다. 연도 우체국에서 오늘 마스크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오전 11시부터 판매가 된다고 했는데 마을 어르신들 10시 전부터 나오셔서 번호표를 받으시고 대기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고향인 연도에 들어와 있는 가족들도 많아서
오랜만에 섬에 아이들 소리가 많이 나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코로나 요놈 빨리 잡혀서 발밑 놀이 연도 주민들 걱정 없이 뭇 나들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드디어 마스크 판매가 이루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좀 시골이나 섬 같은데 우체국이 좀 풀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풀리기를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하나 더 만나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콕 놀이 중입니다. 얼굴에 스티커 붙이기, 물감 놀이, 숨바꼭질. 오늘은 너무 지루해하는 아이들과 오랜만에 놀이터에 왔어요. 네. 다들 마스크 끼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날 좋은 봄날이 다 가기 전에 마스크 벗고 놀러 다닐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셨네요.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요즘에 스티커 놀이 했네요. 뭐 하고 놀아야 되나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놀이거리가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네. 예, 맨날 학교 가고 뭐 학원 가고 놀이터 가고 했었는데 아. 집에만 있으려니까 도대체 뭐라고 놀아야 되냐 걱정을 참 많이 하시던데.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아이들 표정이 정말 밝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서 놀아준다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또 놀이터로 나왔는데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예, 이렇게 또 햇빛도 좀 쬐고 놀기도 좀 하고 이래야 또 아이들이 또 참 신이 날 텐데 그래도 그러니까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예. 빨리 종식돼서 마음 편하게 놀았으면 좋겠네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예.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겠고요. 어바웃 우리 동네 카톡창에 이름과 연락처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까지 열어보겠습니다. 3월 2일부터 광양시의 시내버스 노선이 일부 조정 운행됩니다. 태인동 방면을 운행하는 88번 노선은 종전 44회에서 기존보다 5회 증회 운행되며 중마동 순환버스 1000번과 1001번, 12번 노선은 일부 구간 추가 구간이 생깁니다. 네, 3월 처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3월 2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생방송 어바웃 우리 동네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미남 크루즈에서 여수 크루즈 투어 이용권, 하늘 고속에서 여수 제주간 카페리 승선권, 여수 해양 네일바이크에서 해양 네일바이크 이용권,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테마파크 이용권, 여수 예술랜드에서 테마파크 관람권, 천사 돌산 갓김치에서 갓김치와 갓피클, 디오션 리조트에서 호텔 숙박권과